안녕하십니까. 엑스텐 정규방송 시간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벌써 한 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주가 1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이번 주 한번 시장이 좀 힘을 내서 또 오르는 장세 나타났으면 합니다. 시황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엑스텐 백어 넘버 5번 종목으로 모빌아이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이 많이 빠졌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요즘에 현대차 아틀라스 덕분에 많이 오르고 있죠. 그래서 현대차 아틀라스와 모빌아이가 멘티라는 걸 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비교하면서 향후 주가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헤드라인입니다. 다우는 좀 빠졌고 S&P하고 나스닥은 좀 플러스권을 보내줬고, 오래간만에 러셀이 많이 빠졌습니다. 1.82%가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채권도 좀 빠져줬고, 그다음 비트코인이 좀 빠졌고, 이런 상황입니다. 특히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가 지수 방어를 좀 한 반면에 인텔의 가이던스 쇼크 때문에 시장에는 차가운 경고가 좀 나돌았죠. 어제 주요 뉴스는요, 소비자 심리지수가 5개월 만에 최고치로 수정이 되었습니다. 이는 연준금리 인하 시기가 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 경제 체력이 여전히 골디락스 구간에 있다 하는 걸 시사하겠고요. 국채금리가 4.24%로 하향 안정을 찾고 있고, 반면에 반도체 섹터는 극심한 양극화를 보였습니다. 인텔은 실적 가이던스 쇼크로 17%나 폭락을 했고요. 엔비디아가 중국 수출용 칩 생산 소식을 버텼음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 부진은 섹터 전반에 경고를 좀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수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온 것 같습니다. 1996년 이후 최장기간 랠리에 따른 필연적인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러셀이 많이 올라왔죠. 지금이 다시 대형 우량주로 회귀하는 현상이 좀 나타나지 않는가 하는 거 보이지만 사실은 이번 한 주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시장은 현재 실적과 정책 불확실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고 있다 얘기할 수 있겠고요. 다음 주 예정인 FOMC 회의와 메가캡 어닝 시즌이 진검승부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중소형주 조정은 매수 기회보다는 속도 조절의 신호로 해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잔잔한 상승이 이어지는 장세를 기대해 봅니다. 자, S&P 500 보면 이게 주봉입니다. 쭉 보시면은요, 현재는 여기서 평탄하게 좀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많이 보고 있는 TTM 스퀴즈 지표를 보면 요 빨간불일 때는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 파란불일 때는 상승하는 구간,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반 전서부터는 계속해서 에너지를 모으는 구간 빨간색이 켜지고 있고요. 아니나 다를까 시장도 계속 횡보하는 박스권 형태의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게 되면 좀 시간은 걸립니다만, 그래서 저는 한두 주 더 지나서 결국은 한 번은 상승하는 힘이 나올 거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1월 말 2월 초의 조정이라는 거는 다른 조정이 아니라 올라가기 위해서 한번 도약을 하는 구간이 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빅스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좀 올라서 16%에는 끝났지만 아직 피어 앤 그리드 인덱스는 52도로 넘어와 있고요. 그래서 다음 한 주 동안은 그리드로 다시 제 땅을 찾아가는 모양을 봤으면 한다 하는 기대를 해봅니다. 자, 제가 매일 보여드리는 그 나스닥 100 지수 그래프였는데요. 오늘은 이제 QQQ하고 TQQQ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QQ는 어제 아침에 매도로 시작을 해서 다시 환매가 나왔고요. 그리고 쭉 올라서 대략 여기가 622불 선입니다. 거기서 매도가 나왔고, 그 다음 매도는 여기 위에 있는 624불 전후에서 이제 나오기 시작했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신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종가는 622불에 끝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제는 이 신호를 따랐으면 조금 수익이 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좋아하시는 TQQQ입니다. 3배짜리죠. 매도 시그널 똑같이 나왔고 매수 나왔고요. 그래서 수익 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도가 시작됩니다. 그 매도 구간은 어디냐? 첫 매도는 54불대에서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매도는 여기 위에는 고점 근처인 54불 90센트 근처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가까지 그대로 끌고 갔다. 그래서 54불 39센트에 장이 끝났으니까 결국은 평단보다는 아래서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가 X10 다섯 번째 종목으로 모바일 아이를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자, 요게요, 금요일날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시장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6.7% 하락을 했습니다. 약간 서프라이즈도 나오고, 그 다음에 기대치가 못 미치는 불만도 좀 나왔는데 역사적 저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상황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이게 위클리입니다. TTL 스퀴즈를 보시면은요, 계속해서 힘을 모으다가 이제 보자, 횡보입니까? 횡보 힘을 모으다가 이제 파란불이 켜지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 쭉 올랐었잖아요. 그리고 실적 발표 나오면서 확 하고 밀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바라보는 거는 이제 에너지 축적 구간은 끝났다. 여기서부터는 한번 위로 튀는 구간이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는데, 실적 발표 덕분에 겪인 역방향으로 가긴 했지만 그걸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이 밀린 이유는 역시 공매도의 공이 컸다 볼 수 있고요. 공매도가 역사적으로 가장 높은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매도 덕에 더 밀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근데 보통 여기서도 확인되지만 공매도가 많이 나왔을 때는 그 다음에 그대로 내려온다. 그래서 만약 시장이 조금만 반등을 해줘도 이거는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올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실적 발표 한번 보셔야죠. 이번 실적은 한마디로 명언이 교차하는 성적표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 왼쪽에 2025년 연간 실적을 보시면은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18억 9,400만 달러로 전년 대비 15% 성장을 했고요. 특히 조정이익은 45%나 급증을 했습니다. 영업현금흐름도 51%나 늘어난 6억 2천만 달러로 회사의 기초 체력은 매우 튼튼해졌다 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4분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비해서 9% 감소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 수익성이 크게 훼손이 됐습니다. 21%가 이제 좀 마진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조정 영업 마진이 전년 대비해서 한 29% 정도밖에 안 됐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21%나 급락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핵심 제품인 IQ 칩이 출하량이 11% 감소한 영향이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그래서 좀 사업이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우려를 줬지만, 더 저기한 것은 가이던스가 좀 안 좋게 나왔습니다. 모빌아이의 2026년은 숨 고르기 위한 전환의 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면의 다리 그림처럼 현재 모빌아이는 과잉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제품 믹스를 변화시키는 과도기를 건너고 있는 순간입니다. 회사의 올해 매출은 0에서 5% 성장을 예상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은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핵심 원인이 뭐냐면은 큰 고객사들의 타이트한 연말 재고 조정 때문에 이렇게 됐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좀 사업성이 좀 좋아져야지 주가는 올라갈 것 같다 하는 단기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단기 실적 뒤에 숨겨진 거대한 빙산을 또 보셔야 합니다. 현재 4분기 부진은 수면 위의 작은 일각일 뿐이고요. 수면 아래에 있는 향후 8년 동안에 발생할 예상 매출, 즉 수주잔고가 무려 245억 달러나 됩니다. 이는 2022년 말 대비해서 42%나 급성장한 겁니다. 단기적인 재고 조정 이슈가 있더라도 장기적인 미래 성장의 가시성은 이미 확보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코어 위브 볼 때도 향후 매출이 이렇게 걸려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모바일아이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현재 역사적 저점을 기록한 주가는 싼 것일까요? 데이터는 명확히 저평가 구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현금 흐름 할인법 DCF로 보면은 39.6%나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 이제 매출 비율이죠. PS 레이시오로 보면 1.2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기술주로서는 매우 매력적인 가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현금 창출 능력은 되게 있다 해서 지금 현재 18억 달러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서 재무적 리스크도 그렇게 크진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적시해 보겠습니다. 보시면 그야말로 칠흑 같은 어둠입니다. 모바일아이의 주가는 2023년 고점 대비해서 무려 75%나 하락해 있는 상황이고요. 52주 신저가인 10달러를 깨고 추락했습니다. 투자자들은 황폐해진 이 거리를 떠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장 심리는 그야말로 극도의 공포 그 자체다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남들이 공포에 떨며 떠날 때 우리는 데이터 속에서 이상징후, 즉 어노멀리를 포착했습니다. 지난 12월 29일 날요, 장 마감 직전인 오후 3시 37분 매우 이례적인 거래가 발생했었습니다. 행사가 10달러짜리 콜옵션에 대해서 약 2,700계약, 금액으로는 76만 9천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 규모의 단일 거래가 체결된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락 추세가 강력한 상황에서도 소위 스마트머니는 상승에 큰 돈을 베팅했다는 뜻입니다.
자, 기술적으로 의미 있는 신호가 또 잡혔습니다. 바로 강세 다이버전스라고 하는데요. 주가는 신저가를 갱신하면서 계속 내려가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내재 변동성, 즉 시장의 공포지수는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락 모멘텀이 소진됐으며 그리고 지금이 리스크 대비 보상이 극대화되는 구간임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뉴스와 주가의 괴리입니다. 최근 모바일아이는 폭스바겐하고 향후 1900만 대 차량에 탑재될 그 칩을 계약을 했고요. 9억 달러 규모의 멘티 로보틱스 인수를 통해서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까지 확장을 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주가가 급등했어야 할 호재인데요. 하지만 주가는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이를 세력의 매집과 물량 소화 단계로 분석하고 싶습니다. 이제 펀더멘탈을 보겠습니다. 모바일아이는 화려한 로보택시 쇼를 보여주는 회사가 아닙니다. 도로 위에 확실한 인프라를 지배하는 조용한 지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세계 1억 7천만 대의 차량에 탑재되어 있고 연간 매출은 20억 달러에 달합니다. 무엇보다 65%라는 압도적인 총 마진율은 이 회사의 기술적 혜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시장에서 속도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신뢰입니다. 규제당국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아니라 증명된 기록을 승인합니다. 모바일아이는 20년의 주행 데이터를 축적했고 카메라, 레이더, 라이다를 교차 검증하는 시스템을 갖췄습니다. 안전이 최우선인 이 시장에서 모빌아이의 보수적인 접근은 역설적으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주식이 얼마나 싼지 숫자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모바일아이의 시가총액은 약 90억 달러입니다. 그런데 회사가 보유한 총 자산 가치는 약 120억 달러나 됩니다. 이것은 시장이 모바일아이의 미래 성장성을 제로도 아닌 마이너스로 평가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주를 가치주보다 싼 가격, 즉 자산 가치 아래에서 살 수 있는 기회는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전략은 무엇일까요? 10달러는 강력한 기술적 그리고 심리적 지지선인 절대 방어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서 진입할 경우 1차 목표가는 18개월 박스권의 중간값인 한 15불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정상화된다면 최종 타겟은 20달러에서 30달러 구간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주행과 로봇 세상이 도래할 앞으로 5년 뒤에는 템베거의 열매가 기다리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진입할 시간입니다. 첫째, 악재와 부정적 센티멘트는 완전히 소멸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둘째는 스마트머니의 옵션 매집이 포착이 됐다 하는 걸 말씀드리겠고, 셋째, 자산가치 이하의 명백한 저평가 구간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기술적 강세 다이버전스까지 확인이 됐다는 거, 신호등은 이미 녹색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혁신은 침묵 속에서 완성됩니다. 진정한 자율주행의 진보는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아래가 아닌 아무도 보지 않는 어둠 속에서 조용히 세상을 바꾸고 있습니다. 지금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속에 기회가 있습니다. 단 총 자산의 5% 이상은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바일아이의 꿈을 이루어질 또 하나의 카드가 있습니다. 다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현대차 주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 이 로봇 덕분입니다. 현대차 안 가지고 계신 분은 너무 부러워하실 텐데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엑셀의 템베거 종목 모바일아이가 이러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자, 2026년은 소프트웨어 AI를 넘어서 AI가 물리적 신체를 갖게 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가장 흥미로운 대결 구도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CES 이후 제조의 저항 현대자동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아틀라스 휴머노이드 로봇. 이 로봇 덕분에 우리나라도 이제 피지컬 AI 전쟁이 막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자율주행의 강자 모바일아이도 CES에서 멘티 로보틱스를 인수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전쟁에 참여를 선언한 겁니다. 오늘 이 두 기업의 전략과 기술적 차이, 그리고 향후 시장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인지 심층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면 모바일아이에게도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본격적인 제품 비교에 앞서 우리가 먼저 포착해야 할 강력한 신호가 하나 있습니다. 왜 전 세계가 설립된 지 4년밖에 안 된 이 이스라엘의 작은 스타트업 멘티 로보틱스를 주목할까요? 그 이유는 바로 누가 만들었는가에 있습니다. 이 회사의 설립자는 다름 아닌 자율주행의 아버지 모바일아이의 CEO 암논 샤슈아입니다.
그는 자율주행차 산업을 성공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자동차의 두뇌를 로봇에게 이식하기 위해 직접 이 회사를 세웠습니다. 즉, 멘티 로보틱스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검증된 승부사가 던진 새로운 출사표로 해석해야 합니다. 현대차를 한번 돌이켜보겠습니다. 2020년 말에요.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소프트뱅크로부터 1조 원 주고 지분 80%를 인수해 옵니다. 당시 정의선 회장도 개인 지분을 일부 인수를 했었습니다. 로봇 산업의 미래에 베팅을 한 것이죠. 1년 뒤인 2022년 모바일아이의 대표도 같은 꿈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법이 현대와는 좀 달랐죠. 기존 기업 인수 대신 로봇 스타트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의 강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멘티이고 4년이 지난 지금 그 회사를 1조 원 이상 주고 인수한 겁니다. 현대차와 생각이 똑같았다고 하겠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의 미래를 본 것입니다. 자, 그럼 그 승부사가 만든 도전자 멘티 로보틱스의 실체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2022년에 설립돼서 창업 4년 차에 불과한 신생기업입니다. 주력 모델은 3세대 휴머노이드인 멘티봇인데요. 이 로봇의 핵심 아이덴티티는 노 텔레 오퍼레이션입니다. 즉, 사람의 원격 조종이 전혀 개입되지 않는 100% 완전 자율 구동이라는 점입니다. 하드웨어 스펙은 철저히 실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키는 175cm로 인간의 작업 환경에 최적화되어 있고요. 25kg의 무게를 들어올릴 수 있는 힘이 있고요. 배터리 지속 시간은 5시간에 달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핫 스왑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배터리가 떨어지면 로봇을 다시 충전 스테이션으로 가져갈 필요 없이 배터리만 교체해 작업을 이어갈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는 연구용이 아닌 실제 산업 현장 투입을 전제로 설계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다만 20년 전 초기 핸드폰 시대에는요, 여유 배터리 들고 다니면서 배터리 다 되면은 배터리 뒤에서 빼고 이렇게 교체해줬던 거 기억나시죠? 이러한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드웨어 경험이 부족한 스타트업이 어떻게 거대 기업들과 경쟁하겠다고 할까요? 그들의 무기는 압도적인 AI 소프트웨어입니다. 멘티는 Sim2Real이라는 독보적인 프로토콜을 사용합니다. 이는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학습한 내용을 현실에 적용할 때 발생하는 오차율을 0%로 만들겠다는 기술입니다. 경쟁사들이 수천 시간 동안 물리적인 테스트를 하면서 데이터를 쌓을 때 멘티는 가상 세계에서 학습을 끝냅니다. 이를 통해 비용을 무려 90%나 절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상자를 들어 선반에 올려 같은 자연어 명령을 즉시 행동으로 옮기는 VLA, 즉 Vision Language Action 모델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멘티가 가진 소프트웨어 초격자입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 강력합니다. 타이탄이라 불릴 만한 현대자동차와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연합군입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무려 34년의 R&D 역사를 자랑합니다. 4년 된 멘티와는 체급 자체가 다르죠. 이들의 무기는 완전 전동식으로 재탄생한 아틀라스입니다. 스펙을 보시면 하드웨어 패권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들어올릴 수 있는 무게가 무려 50kg 이상이라고 합니다. 멘티의 2배의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360도 관절 회전, 여러분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파크로가 가능한 민첩성을 가졌습니다. 무엇보다 무서운 건 규모입니다. 연간 3만 대 생산 능력을 갖췄고요. 2026년 생산 물량은 이미 꽉 차 있다고 합니다. 이 로봇들은 현대차 조지아 공장에 즉시 투입될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시장의 판도를 전술지도로 그려보았습니다. X축은 AI 소프트웨어 집중도고요. Y축은 하드웨어 성숙도입니다. 좌측 상단의 보라색 점, 현대와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확실한 하드웨어 킹입니다. 반면 우측 하단의 초록색 점, 이게 모바일아이와 멘티 연합입니다. 하드웨어보다는 AI 퍼스트 전략을 취하며 소프트웨어 쪽에 극단적으로 치우쳐져 있습니다. 중간에는 테슬라와 피규어와 같은 경쟁자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는 이 시장이 2050년까지 5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국 승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위치한 분면에서 확실한 지배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회사를 직접 비교해보면 멘티가 처한 냉혹한 현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요. 하드웨어 완성도에서는 현대는 별 5개 만점인 반면 멘티는 검증이 필요한 별 2개 수준입니다. 여기 4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렇죠. 반대로 AI 소프트웨어에서는 멘티가 VLA와 Sim2Real 기술을 앞세워 별 5개로 앞서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산 시점은 현대가 2026년 양산이고요. 멘티는 2028년, 즉 2년 정도가 뒤져 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화면 하단에 적힌 대로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멘티는 현대와 같은 하드웨어 전쟁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모빌아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모빌아이의 자율주행 기술이 로봇으로 이식되는 기술 전이 과정을 주목해야 합니다. 자동차가요, 도로를 보던 IQ 칩은 이제 로봇의 시각 프로세서가 됩니다. 도로를 매핑하던 REM 기술은요, 실내 3G 도로를 만드는데 쓰이게 됩니다. 자율주행의 안전 프로토콜인 RSS는 인간과 로봇의 상호작용, 안전을 보장하게 됩니다. 즉, 자율주행차가 가진 고도의 인지 및 판단 능력을 로봇에게 그대로 이식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드웨어 열쇠를 압도적인 지능으로 극복하려는 전략이 바로 멘티의 전략입니다. 그렇다면 멘티의 구체적인 생존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화면의 갈림길을 보십시오. 왼쪽의 붉은 길, 현대차와의 정면 대결은 필패입니다. 그래서 멘티는 오른쪽의 니치 앤 플랫폼 전략을 택해야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요, 플랫폼 플레이입니다. 하드웨어 경쟁을 회피하고 마치 엔비디아가 칩을 팔듯이 모든 로봇 제조사의 AI 두뇌, 즉 AI 칩을 공급하는 AI OS 프로바이더가 되는 길입니다. 즉 팔란티어의 AI OS 전략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두 번째는 니치 마켓 장악입니다. 현대차가 장악할 공장 자동화 시장은 피하고 물류나 유통처럼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것입니다. 투자로서 우리는 리스크를 냉정하게 봐야 할 것입니다. 첫째, 타임래그입니다. 2028년 실용 로봇가 나온다? 이거는 너무 늦습니다. 현대는 2026년에 나오니까요. 둘째, 하드웨어 갭입니다. 4년차 스타트업이 만든 로봇의 내구성은 아직 검증되지가 않았습니다. 셋째는 현금 소진입니다. 이번 인수로 인해서 9억 달러를 써서 현금의 34%를 소진했기 때문에 단기 실적 압박이 거세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 칩 회사와 로봇 스타트업이 섞이면서 발생할 수 있는 조직 문화적 문제, 이 실행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향후 로드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2026년까지는 변동성 구간입니다. 개념이 증명될 때까지는 영업비용이 증가하며 주가 등락이 심할 겁니다. 그렇지만 2027년은 관망 시기입니다. 실제로 양산 계약이 발표되는지 기술 검증이 완료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진정한 성장은 2028년부터 2030년 구간이 아닐까 합니다. 장기 구간에 찾아옵니다. 이때 양산이 개시되고 매출이 10억 달러를 목표로 달성하며 피지컬 AI 대장주로 등극할 수 있을지 결정될 것입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요약하자면 현대차는 제조 품질을 앞세워 하드웨어의 제왕이 되고 있습니다. 모빌아이의 멘티는 확장성을 가진 AI 두뇌입니다. 우리의 투자 논리는 명확합니다. 시장 리더가 될 필요는 없다. 수익성 있는 니치를 찾아라입니다. 지금 당장의 승부를 보려 하지 마시고요. 3년에서 5년을 내다보는 분할 매수와 장기 보유 전략을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피지컬 AI 시대는 이제 막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10빌리언 시총의 첨단 기술 기업은요, 언제든지 메가캡 IT 기업에 의해서 러브콜을 받고 M&A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신다 해도 아마 충분히 M&A가 돼서 다른 회사로 더 크게 발전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X10 10베거 종목의 5번째 종목으로 모빌아이를 추천한 진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모빌아이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포트에는 한 2% 정도는 꼭 싣고 가는 게 어떠신가. 그리고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적정한 아주 좋은 가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금 더 포지션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좀 회사 포트에도 좀 담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10종목 말씀을 쭉 드렸었는데요. 보시면 코웨이브가 현재 25.7%로 가장 금년도에 많이 오르고 있고요. 버티브가 7.68, TSMC가 7%, 그다음에 알파벳이 3%,
그다음에 아마존이 3%, 사운드하운드가 좀 올랐다가 지금 0.39%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타가 약보합,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 그다음에 테슬라가 마이너스 1.9%, 브로드컴이 좀 많이 밀리고 있죠. 9.28%입니다. 브로드컴이 내용이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제가 이번 주에는 한번 브로드컴 다시 한번 기업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주식들 믿고 가신다면은 이제 성장성은 굉장히 있을 텐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거는 n분의 1의 포트입니다. 그래서 10분의 1씩 다 자산을 배분해서 투여한 거죠. 하지만 수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르는 종목에 투자가 많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10개를 n분의 1로 투자하시는 게 아니라 쭉 분석을 해보시고 생각을 하시면서 어떤 종목이 더 많이 갈 것 같다 하면 많이 갈 것 같다는 종목에 무게를 좀 많이 실어주시는 게 맞고요. 제 생각에는 뭐 10개 하고 또 10개를 더 가지고 가시면 20개 종목 중에서 한 5개 종목은 적어도 8% 이상 12% 이하 이 정도는 한번 웨이트를 많이 주셔야지 결국은 지수 대비 아웃퍼폼을 하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이 10만 불짜리 포트는 한 달 이제 3주가 지난 거죠. 3.5% 오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백두산 프로젝트 저희가 10,000분 달성할 때까지 열심히 가겠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준비하고 있는 여러가지 서비스 이제 조만간에 오픈해서 여러분들 모시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노고 많으셨고요. 내일은 더 좋은 영상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